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자 테마, 드론 테마, 반도체,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원식 테마주로 분류된 뱅크웨어 글로벌, 효성 OMB, 코오롱 모빌리티, 유비온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재명 정치 테마주는 지난 주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재료 노출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히면서 한동훈 테마주 역시 급락을 했습니다. 대선 테마주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홍준표 테마주 휴맥스 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준석 테마주로 분류되는 삼보산업 넥스트 아이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테마의 대장주 엑스게이트가 21.64% 상승했습니다. 지난 9일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그 소식에 엑스게이트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3일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바로 또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이후 3일선에서 지지 나온 종목들이 다시 강한 상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일선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영상 끝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테마 에이럭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미국과 일본에 500만 불 이상의 드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미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현지 공급 업체인 로보링크를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현지 조인트 벤처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럭스는 11월 1일 상장 이후에 하락이 크게 나왔다가 거의 V자에 가까운 반등이 있었는데요. 상장 첫날 시가 고가 부근에서 부딪히고 내려왔고 내일 다시 그 부근에서 공방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항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고 저항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매물 소화하고 돌파한다면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예단하면 안 되고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도 15.5% 상승했습니다. 드론 해외 수출 본격화 기대감과 김동연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정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 지난 금요일에 직전 저점에서 지지 시도가 나왔고요. 오늘 바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월봉 차트상 저항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서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고요. 저항 매물 소화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단기 급등이 이미 많이 나왔는데 저항에 부딪히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유리기판 테마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C가 10% 상승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4%나 급등을 했고 사상 최고가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리기판 테마주 SKC와 JNTC가 10%씩 상승했습니다. JNTC는 핵심 부품인 커버 글래스가 화웨이의 신제품에 채택되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SKC가 오늘 10% 상승을 했는데요. 위에 검정색 이평선 240일 이평선이 있는데 240일 이평선은 지난 8월 9월에 지지가 나왔었고 11월에는 저항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저항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저항 강도,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17%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급등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14.7% 상승했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서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하락했다는 인식에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8월 저점 그리고 11월 초에 지지 나왔던 이 자리가 지지로 작용했었는데 큰 갭을 만들면서 하락했죠. 그 지지였던 자리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 큰 갭의 중상단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고점과 갭을 메우는 자리,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에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원전선이 26.6%로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대우글로벌 인수를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일전기가 5.29% 상승했습니다. 변압기 수요 성장 수혜로 2024년 신규 수주 가이던스 4,200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일전기가 짝꿍댕이 이중바닥 패턴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완만한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이 급락할 때 지킬 자리를 지켜준다는 건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죠. 바닥 패턴을 다시 만들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선도주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조정을 거치고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연속 상승이 나온 만큼 신규 진입은 까다로운 상황이고 최근 연속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을 확인하고 신고가 돌파에 대한 첫 번째 조정, 지지를 확인하면서 눌림목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주 인포뱅크가 19%, 퓨런티어가 13%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보고 요구조항 폐기를 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에 테슬라가 4.34% 상승하면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11월에 급등을 했었고요. 하락, 반등, 하락, ABC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고점 긴 윗꼬리 부근에서 저항 강도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해야 되겠죠. 하락의 힘보다 강한 힘으로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눌렸다가 돌파한다면 매물 소화 돌파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예단하지 말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주 SOS랩이 11월 달에 엄청 강하게 올라갔고요. 시장 급락하면서 이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었는데 21선과 전저점 부근에서 다시 올라와서 지금 전고점 근처에서 오늘 음봉으로 끝났는데요. 이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해야 되겠죠. 이번에 올라올 때 거래 대금이 좀 지난번에 비해서 적은 점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거래 대금이 적고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한 번에 돌파할 수가 없는 거죠.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고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루닛이 7.25%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장대 양봉을 만들고 3일간 고가놀이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루닛의 주봉 차트상 이 중요한 저항을 매물을 받아내고 지난주에 돌파를 했습니다. 강한 저항을 매물 소화 후 돌파하면 다음 저항을 향해서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가는 조정을 거치면서 갈 수도 있겠죠. 지난 11월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시총이 2조 원대고 거래 대금이 하루에 3천억, 5천억씩 실리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가 15.6% 상승했습니다. 물질 발굴부터 임상 관리까지 가능한 세계 유일 전주기 AI 신약 개발 플랫폼 서비스를 공식 선보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 위직 스튜디오가 18% 상승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2 시사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덱스터도 6.6% 상승했습니다. 덱스터는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참여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15%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LFP 배터리 핵심 소재를 국내 첫 생산한다는 소식입니다. 금양이 9.35% 상승했습니다. 사우디와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3거래일간 36%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컴투스 홀딩스가 11% 상승했습니다. 16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벡트가 오늘 코스닥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155% 상승 출발해서 172%까지 상승했다가 매물이 출회되면서 공모가 대비 7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초가가 엄청 많이 떴는데요.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는 공모주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시가 아래에서 하락 횡보하는 주가는 저점을 이탈하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펩트론이 지난 목요일에 강력한 저항선을 상한가로 돌파했습니다. 금요일날 급등에 대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3일선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오늘 아침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 앞에서 지지받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하락 전환 마감했습니다. 최근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 3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트소프트가 전고점을 경신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만들고 다음날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3일선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끝났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루닛이 전고점 경신하는 장대 양봉 나오고 다음날 3일선 아랫꼬리를 달고 그 다음날 아침에 7% 상승이 나왔습니다. 엑스게이트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첫 3일선 눌림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오늘 급등이 나왔죠. 펩트론의 5분봉을 보면 12일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13일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저점을 지키면서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 일봉의 3일선 영역에서 지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끝났고요. 오늘 아침 전날에 매수세가 이어지다가 일봉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흘러내렸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요. 장 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보면서 분할 매수로 종가 매수를 했고요. 아침에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에 분할 청산을 했고요. 시가 지지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돼서 매수를 했다가 이탈되는 모습에 손절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자테마 대장주 엑스게이트가 이틀 연속 상한가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지난 금요일 3일선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끝났는데요. 5분봉을 보면 이틀 연속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일봉의 3일선 영역에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지가 되면서 살짝 들어올리면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매매 내역을 보면 금요일 3일선 지지가 확인되고 오늘 아침 매수세가 유입돼서 매수 단타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못 보는 사이에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매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정치 테마주 뱅크웨어 글로벌, 효성 OMB,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삼보산업, 넥스트아이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양자 테마주 엑스게이트, KCS, ICTK, CQ센, 컨터멈이 상승했습니다. 드론 테마주 에이럭스, 제이시언 시스템이 급등했고 반도체 관련주 이스페타시스, SKC, JNTC, 자람테크놀로지, 필옵틱스가 상승했습니다.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 대원전선, 광명전기, LS에코에너지, 산일전기, 효성중공업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에이럭스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엑스게이트 등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엑스게이트, 제이시언 시스템, 삼양식품, 산일전기,
일신석재, 파마리서치. 이번 주 주간 일정입니다. 화요일에 미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발표가 있고요. 동해가스전 시추 작업 개시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FOMC 회의가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이죠.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19일 6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요일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있고 페덱스와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미국의 11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2% 하락한 2488.9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779억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에 비하면 코스피가 오늘 선방한 거죠. 코스닥은 0.69% 상승한 698.5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168억, 기관이 770억 순매도했습니다. 16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5원 상승한 1,436.4원. 일본 니케이 지수는 0.03%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네이버가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HLB, 클래시스, 신성델타테크, 파마리서치,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 퓨처엠.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 현대일렉트릭, 네이버.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 산일전기, 삼성바이오, 삼성중공업.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루닛, 신성델타테크, HLB, 동은아나텍,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루닛, 엑스게이트, ISC, 실리콘2, ST팜, 바이오플러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ISC, 실리콘2, 루닛, 리가켄바이오, 리노공업.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이제 홀짝 매매는 안녕. 핫쌤 유튜브는 이전부터 듣고 있었지만 아카데미는 비용이 너무 비싸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실오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번에 급등주 아카데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내린 결론은 피 같은 내 돈을 시장에 내다버리기 전에 핫쌤 강의를 먼저 듣고 시장에 도전을 하면 어땠을까? 시장에 까먹은 돈에 비하면 강의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급등주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승부에 실패를 하였는지 적어도 이것만큼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타는 원리와 규칙 그리고 기본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핫쌤이 직접 매매한 종목들을 보면서 이론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 적용이 되었는지 상세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하면서 여러 번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7,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하락장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가치 투자자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으셨나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는 수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에는 장세와 수급 그리고 심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